네, 안녕하세요. 디베이트 강사 오미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와 맞는 선생님,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선택하고 계신가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저의 이야기는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력자로서 조언, 그리고 참고가 되실 만한 정보다라는 것은 약속드릴 수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찾고자 하는 선생님들은 영어 선생님이 아니고요. 수학 선생님이 아닙니다. 독서, 토론, 논술 선생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제일 쉽게 선생님들을 만나는 방식은요. 첫 번째, 소문입니다. 그 동네에 그리고 그 브랜드에서 유명한 선생님들이 꼭 계시죠. 그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를 맡기고 싶은 학부모님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선생님들은 이미 그 브랜드에 대한 그런 숙지가 충분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만큼의 경력도 보유하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아이들을 다루는 기술도 뛰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선생님들에게는 자리가 쉽게 나지 않아요. 수학과 영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독서 지도 같은 경우는 짧게 볼 수가 없는 과목이라는 겁니다. 당장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못 가르치네 라고 아니면 실력이 늘지 않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네, 독서 지도는 사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언어 영역이기 때문에 특히나 독서 토론 논술 분야의 유명한 선생님들에게는요. 한 번 들어간 친구들이 거의 4, 5년 만에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아이들과 적응이 된 상태에서는 단계를 높여가면서 또 끌어주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옮기거나 TO가 쉽게 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전학을 가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거나 하는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는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친구들은 또 멀리서 차를 타고 오기도 합니다. 네, 각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초보 선생님들을 잘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이 분야에서 또 많은 후배 선생님들과 또 선배 선생님들을 보면서 깨달은 점이기도 하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직접 현장을 찾아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당연하지 않아요. 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한울이나 솔로니 같은 경우는 대표 번호가 있죠. 그리고 각 지역에 그 지부가 존재합니다. 솔로니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지역의 학생들은 그 지역 선생님에게 배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전화로 그냥 예약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잡고 교재를 받고 보내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에게 직접 그 선생님과 대면 상담을 꼭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요.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그 선생님 집에 가시면 책장을 꼭 확인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을 코칭하는 직업이긴 하지만 아이들 책만 가득 꽂혀 있는 책장이라면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제가 많은 선생님들을 목격했지만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한 꾸준한 공부를 이어가시는 분, 그리고 나 스스로가 독서를 즐기고 토론을 즐기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을 찾아야 뭐 코칭 기술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코칭 경력에 있어서는 초보일 수 있지만 이런 독서 자체를 즐기고 토론 자체를 즐기는 선생님들은 발전 가능성이 많으며 그리고 또한 우리 학생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책장입니다. 책장에 성인 대상의 책들이 얼마나 꽂혀 있는지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어떤 분야의 자기 개발을 또 이어가고 있는지를 슬쩍 확인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읽지도 않는 책들을 뭐 쫙 꽂아 놓으신다거나 뭐 그럴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스피치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죠? 수학 선생님이 아니라 과학 선생님이 아니라 독서 토론 논술 선생님입니다. 네, 글쓰기랑 말하기는 또 다르지 않나요? 네, 선생님의 스피치를 보시라는 얘기는 내가 상담을 하러 갔는데 나조차도 설득을 못 시킨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독서를 해야 되는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끌어주고 하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선생님의 발전 가능성을 볼 때, 달란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 언어 분야에 적합한 달란트를 가지고 계셨을 경우에는 경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충분히 맡겨볼 수 있다는 부분이죠. 네,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 경력 부분에 부족한 것은 어떻게 채워가면 될까요? 그것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달려 있겠죠. 무엇보다 학부모님들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끊임없는 소통을 이어가셔야 된다. 네, 우리 아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에 대한 참견이나 판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원하는 바를 분명히 전달을 하시고, 그리고 피드백도 분명히 주셔야 그 선생님도 성장하실 수 있겠죠. 보통 학원을 보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나요. 아, 우리 아이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냥 옮길래 하고 옮기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런데 그룹 수업을 하는 소규모 수업 같은 경우는요, 그 선생님과 어차피 함께 가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두세 번의 기회는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선생님, 우리 아이는 이런 부분이 힘들었나 봐요.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할지 해결을 좀 해주세요 라는 건의를 끊임없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피곤해하는 선생님이나 이것 때문에 아이들을 차별하는 선생님, 뭐 이런 걱정을 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수준의 선생님이라면 결국은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대부분의 독서지도 계통에 계신 선생님들의 인성은 사실 나쁘기가 힘들어요. 제가 만나본 경험은 그렇습니다. 물론 돈만 밝히는 그런 선생님도 개중에는 계시겠지만 사실 책을 좋아하고 책을 가지고 토론하고 가치를 나누는 그런 선생님들 중에 그렇게 인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인성이 나쁘기도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그런 어떤 불편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피드백을 해주셔야 그 선생님도 성장하고, 그리고 내 아이에게 맞는 수업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해보면요. 수업 자체는 선생님이 물론 리드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이 선생님과 함께 커나갈 수 있을 때 그 수업 자체가 굉장한 가치를 갖게 되더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업은 아주 단기간에 끝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긴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생님과 함께 그 수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담당해 주셔야 될 부분들은 우리 아이에 대한 지속적인 체크와 그리고 상담입니다. 아이들이요, 자라나면서 사춘기도 겪고 그리고 많은 변화를 겪게 돼요. 그랬을 때 독서 토론 선생님들의 메리트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좀 더 가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생활에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과목도 사실은 독서 토론 논술 지도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과 우리 아이와 그리고 내가 삼위일체가 돼서 그 수업을 아주 퀄리티 있고 아주 가치 있는 수업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요, 독서와 디베이트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